자,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저 모델을 적용시켜서 과연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 조건은 정육면체로 된 이렇게 구성된 가우스면에서 전기장이 이만큼인 경우 오른쪽 면과 위쪽 면에서 면을 통과하는 전기 손속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면의 길이는 3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만큼 길이가 3m라는 거, 이쪽 길이도 3m라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핵심 용어가 뭘까요? 핵심 용어가,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핵심 용어가 나오죠. 하나는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 손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기장 자체가 이만큼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정육면체, 이게 가우스 면을 잡은 거예요. 이 면에서 여기 보면은 위쪽 면과 오른쪽 면과 위쪽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면은 여기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위쪽 면은 이만큼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에 전기 손속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논리를 전개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어떤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기 손속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전기 손속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벡터인 거예요. 두 개의 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손속을 쓸 때는 기호 자체를 파이로 써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기호로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파이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이다 라고 해서 이자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게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전기 손속의 기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호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손속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손속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손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다발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플럭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꿀 때는 다발이라고도 하고 손속이라고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꽃다발을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손속인 거고, 이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가 플럭스라고 하는, 여기 FLUX예요. 플럭스라고 이렇게 쓴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손속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꽃다발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꽃다발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이렇게 면적이 있을 테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가 있고, 이쪽에다가 꽃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별표로 할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면적, 여기가 면적이에요.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를 뭐로 쓸 거냐면 A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꽃대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전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전기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전기장은 기호를 2로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위쪽에서 쓴 파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면적에다가 지나가는 이렇게 전기장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전기 손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 손속의 정의를 알았어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면적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벡터 처리를 하면은 이걸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이제 벡터를 바꿀게요. 그러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그거를 면적 벡터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는 걸 취하고, 전기장은 원래가 벡터였었어요.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다 적분해주면은 이게 전기 손속의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여기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기 손속의 정의를 알아냈어요. 저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보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오른쪽 면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1번이라고 하고 여기 위쪽 면이라고 한 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면은 여기가 될 테고 그리고 위쪽 면은 여기가 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 선속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그냥 1번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값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전기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는 면적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전기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값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x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x까지 거리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1, 2, 3, 4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에다가 이렇게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단위 벡터가 있어요. 지금 단위 벡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X축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I 햇으로 쓸 거고 Y축의 단위 벡터를 이쪽을 그냥 옆에다 쓸게요. J 햇이라고 쓸 거고 이쪽을 K 햇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X축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I 햇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더 있는 텀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3의 j 해 쪽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와요? 이 값은 그냥 뭐 산수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8i 햇에 플러스 3j 이렇게 햇으로 이렇게 우리는 전기당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전기당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우리는 어디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한 값을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 선속을 새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분기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느 면이냐면 1번 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1번이라고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먼저 전기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위에서 구했듯이 8i 햇이 있고 이쪽은 3j 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다 또 하나 아는 거예요. 여기에 내적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DA라고 A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자체도 여기를 풀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는 크기에다 방향성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크기는 DA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분은 지금 어느 쪽 방향이에요? 면이 있는 방향, 면적 벡터 방향. 면적 벡터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면적이라고 한다면 면적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근데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잘게 잘라서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게 전체가 A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러면 이게 A면을 잘게 잘랐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주고 그 방향성분은 지금 어느 쪽인 거예요? I 방향인 거예요. X축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I 햇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 룰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은 I도 있고 J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I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룰이 하나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여기를 참고 자료를 잠깐 볼게요. 참고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I 햇에다 I 햇을 이렇게 내적을 취하면 이 값은 뭐가 나와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J가 있으니까 여기 J 햇에다 그 뒤에 이렇게 I 햇을 내적을 취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내적이라고 하는 거,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A 벡터 닷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서 적용을 시키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틀림없이 여기에 다시 한번만 쓸게요. I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가 1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또 I가 있으니까 크기가 1일 테고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쓴 다음에 몇 도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I하고 만나고 있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0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코사인 0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0도는 값이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1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1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값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J하고 이렇게 I햇이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들어갈 테고 이때는 코사인 몇 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I라고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하지만 J라고 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 거예요. 그럼 몇 도예요? 여기가 90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코사인 90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코사인 90도는 값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이거는 0인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건 뭐예요? 여기서 먼저 계산해야 될 거 이만큼을 계산하면은 여기는 바로 방금 전에 계산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1번면을 적분할 때 여기는 8i가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da가 남을 테고 또 하나 여기에 i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좀 전에 계산했듯이 이만큼 부분은 뭐가 나와요? 여기는 방금 계산했듯이 요거에 의해서 1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쓰게 되면은 8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 8이 나올 테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적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요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을 계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걸 1번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DA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뒷값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를 계산하면은 8A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 자체가 A는 면적이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면적을 A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면적은 지금 얼마일까요? 면적은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3변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3일 거예요. 그러면 면적은 3에다 3을 곱하면 9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면적을 이렇게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8에다가 실제는 3의 제곱꼴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9에다가 8을 곱하면 8, 9, 72가 돼요. 72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요? 물리량은 숫자와 단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와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단위를 빼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는 뭘까요? 그거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단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쿨럼 포스를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인 거죠. 그리고 전하는 쿨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뉴턴 퍼 쿨럼이 단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속을 눈할 때는 선속이라고 하는 걸 눈할 때는 선속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가 선속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기 선속이에요. 선속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근데 전기장의 단위는 방금 뭐였었어요? 뉴턴 퍼 쿨럼이었었죠.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메타 제곱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메타 제곱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 선속의 단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단위를 쓰게 되면은 뉴턴 써주고 미터에다가 제곱 그리고 쿨럼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 면을 통과하는? 오른쪽 면을 통과하는. 그쵸?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른쪽 면이라고 쓸게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 면을 통과하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전기 선속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구해보세요. 지금 한번 직접 구해봐요. 얼마나 나오나 한번 구해봐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간단하게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전기 선속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전기 순속을 한 번에 쓸게요. 그리고 이쪽은 위쪽이니까 위에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서 기호를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전체 적분을 할 건데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면은 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기에 전기장을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미소 면적 벡터를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썼던 논리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정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썼던 정의를 다시 한번 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전기장을 알고 여기 면적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쪽에 있어요. 여기는 2x에 i에 플러스 3js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da에다가 여기 지금 위쪽 방향이니까, 그렇죠? 지금 방향 자체가 위쪽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면적 벡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da의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방향성분이 j시 되겠죠? j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이만큼 논리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봤던 이 논리대로 계산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자체는 여기서 똑같죠? 여러분들은 먼저 i하고 j가 만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없어져서 필요가 없고 살아남는 데는 j하고 j가 맞는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테그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면을 적분하는 중인 거예요. EXI는 사라져서 없어요. 남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3하고 여기에 DA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에다가 A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는 3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한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이니까 여기는 값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여기는 27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단위는 똑같아요. 여기는 뉴턴 메타 스퀘어에 여기가 풀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위쪽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값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 이게 지금 보면은 요 두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면도 있죠. 그렇죠? 반대쪽 면도 있고 앞쪽 면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래쪽 면도 있어요. 저 뒤쪽 면도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해보는 거냐면, 여기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안 보이는 면을 그렸을 때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면. 그리고 이쪽 앞쪽 면을 4번 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면, 이쪽에서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 면, 여기를 5번 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 뒤쪽 면을 이 뒤쪽 면을 6번 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직접 해봐야 돼요. 여기 심화학습.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냥 적분기호를 쓰고 쭉 쓸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3번 면, 그리고 또 인테그랄 이렇게 해놓고 나서 4번 면, 인테그랄 5번 면, 인테그랄 3, 4, 5, 6번까지 있었죠? 6번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전기 순속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값대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한번 해봐요. 이거 한번 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전기 순속을 구하는 이거 유명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에서 봤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간들만 이렇게 묶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개념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심화학습도 실제는 이만큼 부분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심화학습 문제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가요.